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여론조사 내용들을 좀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부터 한번 볼까요? 갤럽에서 1월 마지막 주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8, 부정이 52. 부정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긍정이 약간 올라갔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리얼미터의 또 조사 결과는요. 긍정이 43.2, 부정이 52.4. 부정이 역시 높지만 긍정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주 때 35.5였는데요.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마지막 주에 43.2%가 나왔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조금씩 지지율이 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부터 한번 볼까요? 이택수 대표 보시기에 지금 추세는 네, 이렇게 좀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첫째 주부터 7주간 계속 예. 하락세를 보였던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지난주부터 예. 리얼미터 기준하면 40%대를 회복했고요. 지지난주면은 뭐가 있었나요? 신년 기자회견? 네, 신년 기자회견 때 특히 많이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갈등이 사실상 이제 거의 소멸 상태로 예. 또 박범계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박윤 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예. 보통 이제 청문회가 있으면 공수처장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큰 무리 없이 뭐 여당 입장에서는 무난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청문회 때는 원래 이제 당청질이 좀 빠지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서 이 청문회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가장 이제 컸던 요인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3,400명대로 좀 크게 예. 이제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손실보상제도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신년 기자회견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인들과 함께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또 추윤 갈등은 이제 거의 소멸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반사이익을 보던 국민의힘이라든지 또 다른 야당 지지율은 조금 오르던 모습이 좀 주춤해졌고요. 민주당과 대통령이 좀 오르는 그런 최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사실 임기 말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항상 낮지 않았습니까? 항상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레임덕 논쟁이 벌어졌죠. 예.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 단순 지지율로 놓고 보면은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 같은 시점의 지지율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보통 임기 말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보통 그 대통령이 임기 4년 정도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취임할 때 공약했던 예. 그 과제들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달성이 됐는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임기 초반보다는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대통령하고 달리 좀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 상황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 짚어봤고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한국갤럽 조사부터 먼저 볼까요? 1월 마지막 주에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올라서 34로 국민의힘보다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3%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민주당도 지난번에 비해서 조금씩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민주당이 33.3, 국민의힘이 30.5, 역시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승폭, 하락폭은 뭐 미미하고요. 다만 이제 추세를 좀 볼까요? 국민의힘이 12월 마지막 주에 33.8%까지 올라가고
민주당이 29.3 아주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1월 둘째 주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은 민주당보다도 3% 가까이 밀리는 그런 지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표 보시기에 이것도 역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부산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도 그렇고 후보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출마 선언을 2주 전에 했고요. 또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조금 멈춰져 있던 민주당 내에 이제 서울 부산시장의 경선 분위기가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지금 단일화를 놓고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가령 조수진 의원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내 구설들이 있었고 또 아까 이제 그래프 보셨지만 12월 마지막 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까지 치솟았었는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2개월 직무 정지가 됐었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의 이제 판결이 그걸 또 다시 무효화시키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12월 첫째 주와 이제 마지막 주에 연이어서 두 번 윤석열 총장이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사 이익적인 측면에서 지지율이 올랐다면 지금은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도 조금 잠잠해지고 추윤 갈등도 잠잠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일화도 좀 삐걱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정체 상태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듯 보입니다. 홍 소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화가 조금 더 더뎌집니다.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는 연초 지지율에 비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예상외로 좀 더 많이 빠지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율은 이태수 대표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는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 이 부분이 주목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1월 초 안철수 대표가 이 야권 단일 후보를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무렵 대략 그 무렵에 중첩에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도 어찌됐든 나쁘지 않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둘 다 지지율이 그렇게 움직였었던 지지율이 연초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이유가 이 이후에 후보 단일화 논쟁, 즉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층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야권의 단합된 모습을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어떤 시너지 내는 효과를 내는 논리는 없고 오히려 안철수 대표나 김종인 대표 간의 개인들 그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중도층, 즉 야권을 지지하는 중도층 중심을 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게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이 두 군데의 정당 지지율은 어떨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죠. 한국갤럽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울은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3,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요.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여기는 국민의힘이 29%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현재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볼까요?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 32.4, 국민의힘 28.5, 서울은 민주당이 앞서고 부산, 울산, 경남도 아까 갤럽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격차는 훨씬 더 좁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36.4, 더불어민주당 33.5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이택수 대표께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저 정당 지지도가 곧 후보 지지도와 직결이 될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연관성은 있겠죠? 그렇죠. 이제 선거에 있어서 정당 지지도가 개인 후보 지지율 못지않게 중요한데
지금 최근 뭐 한길리서치에서도 부산시장 조사를 최근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후보 간의 지지율이 조금 더 격차가 큽니다. 지금 예. 박형준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지금 최근 들어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이제 붙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김영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가덕도 논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균열 상태로 지금 가는 하나 요인이 되고 있고, 또 TK와 PK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는 약간 혼선을 빚어가지고 예. 가덕도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 반면에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이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설 전에 부동산 대책을 이제 발표할 텐데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생겼고, 그걸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가 최근 들어서 갤럽에서는 이제 부정평가, 긍정평가의 이유를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부정평가의 이유가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일주일 전 대비 한 4%포인트 빠졌고, 뭐 코로나 대처와 관련돼서는 또 4%포인트 지금 늘어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해지는 이런 양상이고, 민주당은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은 조금 패색이 지쳤는데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고요. 서울은 역시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요인에 따라서 뭐 지지율도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택수 대표 나오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조사 때 부산이 뒤집혔다, 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1월 셋째 주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28.7, 민주당이 31.3. 그 전에는 민주당이 사실 뒤져 있었는데 세 번째 주에 뒤집힌 걸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힘이 36.4로 올라가고 민주당이 33.5로 그대로 뭐 오히려 자체 여론조사는 지지는 조금 올라간 건데 국민의힘에 밀리는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네. 궁금한 것은 일주일 만에 저렇게 변화가 생길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하는 거고, 비슷한 시점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조사와 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는 정도의 신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1,000명 조사하면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하는데, 부산 지역이라든지 뭐 TK 이렇게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뭐 7 내지 8%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변동이라서 아까 이제 한길리서치가 부산 이제 시를 1,000명 뭐 조사했다 이런 경우는 부산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조금 소폭 높았던 결과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요. 1,000명 조사했을 때 혹은 1,500명 조사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숫자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클 수 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출렁임이 있다는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부산의 지지율이 그 저희들이 했을 때 민주당이 좀 높게 나왔던 요인들은 일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들이 일요일과 월요일 양일간의 조사를 했습니다. 일요일은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지지율은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민주당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국민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바로 그 주간에 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고 뭐 이런 어떤 민주당의 현 집권 여당이 유리한 그 사건들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민주당이 앞섰던 거고. 그런데 그거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금 부산은 적어도 부산의 경우는 지지율이 어느 당이 절대 우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조금 전에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사안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정당 지지율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인 거고, 실제 곧 선거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정당 고정표 플러스 자기 개인 표가 합쳐져서 총 득표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정당 고정표가 60, 70%예요. 저기에도 그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부산시장 선거는 치열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지금 징조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홍 수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이렇게 쭉 해보면 변동폭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조금
진폭이 큰 편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까? 대통령 예를 들어 임기 기간으로 놓고 예. 볼 때 임기 초반은 진폭이 많이 큽니다. 탄력도 굉장히 큰데 임기 말로 오면은 평균적으로 이 진폭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적고 두 번째는 이 지지율 중에서 큰 이 밑바닥에서 이루는 심지에서 이루는 어떤 그 지지층이 있고 표피적으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그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임기 말기가 되면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표피적으로 움직이는 지지율층이 훨씬 줄어들죠. 어떤 예. 정치적 사건, 즉각적인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지지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권 말기에 오면은 아무래도 그 폭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이 대표 네. 지금 부산 지역이 지난번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뒤집혔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온 뒤로 이제 아주 긴장들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의 지도부가 내려가기로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도 지금 대표가 부산 방문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표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정책도 발표하고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 영향을 좀 줍니까? 뭐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이제 첫 번째는 뉴스의 노출량입니다. 뉴스의 노출량이 많아지면 그 해당 지역이라든지 유권자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뉴스조차도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지지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뭐 2월 초에 김종인 위원장이 부산에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덕도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장 조건부 사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가덕도가 만약에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까지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그만큼 가덕도 논란은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부산에 가서도 어떤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율 혹은 후보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는 어떤 모멘텀으로 예.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산시장 후보는 아니지만 대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도 TK 출신이지만 또 가덕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변수들이 지금 부산에서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TK예요? PK예요? 뭐 경남지사랬기 때문에 또 몸속에는 PK 피도 흐르는데 예. 또 이제 고향은 또 TK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TK에서는 어느 정도 자기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이제 자신을 하고 뭐 PK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지세를 넓혀가겠다 이런 심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관심 있는 여론조사 결과 볼까요? 1월 중에 나온 조사 가운데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가장 큰 관심사 아닙니까? 야권에서는. 그런데 단일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야권 후보 안 될 거야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61.2. 성사될 것이다라는 전망은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 소장 보시기에 왜 이렇게 안 될 거라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경험 법칙이죠. 국민들이 이 야권 단일화 논쟁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봤고 또 그 당사자가 바뀐 것 아니고 그 당사자가 다시 단일화 논쟁에 들어오니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먼저 사전 판단부터 먼저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실제 현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인가요? 두 당이 지금 이 단일화를 논쟁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인 대의나 유권자들의 지지자들의 정서를 잃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게 먼저 경선 룰부터 먼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경선 룰에 입각해서 유불리를 따지고 합당 여부도 보수 또는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관점보다도 이 경선 룰, 즉 유불리에서 계산을 해서 이 대응이 나오니 예. 국민들 야권 단일화를 이루는 그쪽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굉장히 지금 초기에는 실망감을 주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그러니까요. 것이다라는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이택수 대표 네. 보시기에도 단일화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은 다자구도 여론조사가 주로 발표되고 이제 3자구도, 4자구도 이제 어느 정도 구도가 이제 잡혔을 때의 수치는 아직 예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자구도로 해도
국민의힘 후보라든지 또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것으로 나온다면 단일화가 어렵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박영선, 우상호 등의 이 민주당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고 또 나아가서 열린민주당의 후보들과 단일화가 되고 그래서 진보 진영이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상 대결이 이루어질 텐데요. 3자 구도에서도 만약에 이긴다라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 얘기대로 단일화할 필요 없겠지만 예. 팽팽한 수준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단일화의 가능성이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만큼 압박이 거세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한 60% 나온다는 거는 실질적인 그런 이제 예상도 하지만 기대 섞인 또 유권자들의 전망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성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그렇겠죠. 또 반영이 일부 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인데요. 자, 그동안에 보면 이재명 지사가 1위를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총장을 앞서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이낙연 대표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도 역시 이낙연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하고 양자 대결을 했을 때 훨씬 더 큰 차이로 앞서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한때는 윤석열 총장 1위까지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선호도를 한번 보면은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26.2로 단연 선두고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가 14.6, 14.5로 비슷했습니다. 한국갤럽에서는 이재명 지사 23점, 그렇지만 역시 1위고 윤석열 13, 이낙연 10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 짚어볼 만한 대목은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단독 선두로 우뚝 치고 나갔는가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그전에 비해서 왜 많이 가라앉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택수 대표 네. 분석을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반사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점점 이제 사그라들면서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본인이 뭐 출마 의사를 밝힌 적도 없죠. 지금 현재 검찰총장으로서 사실 여론조사에 지금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의 이제 패턴은 국민들이 그냥 밝히는 대로 발표하자는 게 여론조사 업계의 이제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되는데 여전히 뭐 15%면 높은 지지율이죠. 예. 그런 차원이고요.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아진 거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이낙연 대표는 아시다시피 사면론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실 그 토트넘 축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토트넘이 오늘 수비를 못해서 진 거거든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수비형 축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약간 공격형이죠. 근데 예. 최근 들어서 법원의 판결에서도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공수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느낌을 주는 후보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올랐고요. 윤석열 총장은 약간 공격형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튼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빠진 측면이고 이낙연 대표는 계속 수비만 하다 보니까 예. 근데 뭔가 이제 사면론으로 공세 포인트를 던졌는데 그게 어시스트가 안 됐습니다. 뭐 골로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러다 예. 보니까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처음에 2분 만에 넣었던 골이 옵사이드만 아니었어도 네, 상황이 너무 달라졌을 안타깝습니다. 텐데. 네. 홍 소장께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유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동일합니다. 의견이.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최대 이 선대본부장이 추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야기 거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라는 그 자리가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 갈등 구조가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냥 그 이후에 남은 뭐 법치주의라는 그런 이미지 정도만 남아 있지 별도의 어떤 그 정치적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뭐 수사를 독자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고 그래서 지지율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 이제 아까 이택수 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저 정도가 나온다는 거는 낮은 지지율은 아니다. 예.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가는 어쨌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은 지금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아직도 예. 그래도 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여론조사 분석해 보니까 훨씬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번 달에 있었던 여론조사 내용 살펴봤습니다.